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4일 밤 10시 40분경에 기자회견을 했죠. 근데 이 기자회견 때문에 결국엔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 누가 왜 고발을 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고요. 잠시 후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을 의원으로 연결해서 박원순 시장의 어떤 잘잘못 제대로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차장, 네. 일단 어떤 사람이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는지, 왜 고발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단체인데요. 의료혁신투쟁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일에 야밤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 이 허위 유언비어를, 괴담에 가까운 유언비어를 배포한 것이다. 그래서 선동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지금 많이 아픈 35번 의사를 의료윤리를 저버린 사람으로 만들었다. 또한 국민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이게 사실 뭐 고발까지 될 일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고발을 해서 박 시장이 밝힌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한데 네. 그 부분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정도인지 이제 앞으로 또 정치적으로 논란이 또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정치적으로는 그 정부가 뭔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정보 공개를 미적미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의 답답증과 또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어떤 그 정보 공개를 좀 촉구하면서 특히나 거기다 하나의 근거로 이제 들이댄 어떤 그 의사가 이 감염이 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1,500명이 참가하는 재개발조합 총회에 참석하면서 말하자면 이걸 마구 터뜨리고 다녔다. 예. 이러한 요지로 어떤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뭔가 정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느낌 때문에 사실 지지율도 저 이후로 좀 올라갔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의사로서는 우선 첫째로 당사자인 의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서 빚어진 오류가 뭐냐면 어떤 이것이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다시 말해서 이것을 유포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마치 1565명의 재개발조합 총회원들에게 의사가 개념도 없이 마구 퍼뜨리면서 다닌 것처럼 의사로서의 직업적 자존심과 인격의 명예를 훼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 논란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런 말미암은 법적 분쟁이 이제 붙은 것 같습니다. 예. 천 차장. 네. 자, 일단 뭐 저희가 잘한 것, 잘못한 것 그동안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압축적으로 다시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잘한 것이라고 하면 리더십의 공백을 채운 든든함. 예. 정부도 못했던 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과감하게 뚫어줌으로써 국민들을 대신 좀 안심을 시켜줬다. 뭐 또 대책을 끌어내는데 일조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정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잘한 것 중에는 정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것. 예. 이게 있습니다. 자. 잘못한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한밤중에 기자회견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일부 이제 팩트, 사실의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에 대한 공포감을 더욱 확산시켰다는 문제가 있다. 예. 지적을 또 좀 받고 있고요. 또 못한 것으로 따지면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그래서 고발까지 당한 점, 이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를 긴장하게 만들어서 정부를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회의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지난 4일날 밤 10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어마어마한 공포를 확대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의 과장된 사실을 가지고 국민의 공포를 확산시켰는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검찰이 박원순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에 나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바로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소 조치가 문제이지 과잉 조치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얘기한 분은 바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게 야당 의원이 아닌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박원순 서울시장 잘했다 이런 얘기를 서울 양천 의리 지역구인 네. 김용태 의원이 했네요. 네. 예. 그 김용태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측면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전면에 서서 위기의 초동 단계에서 뭔가 전체를 장악하고 어떤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어떤 그 진두지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불만을 말하자면 여당이지만 그 어떤 비판하는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성공했다. 저는 이런 평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예. 생각이 드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사실은 또 박원순 시장의 공으로 정부가 정부를 공개했느냐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관계에서 일부 언론에서 사실은 병원명을 공개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더 이상 이것을 감출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도 있을 뿐더러 실제로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서울시장은 행정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얼마나 책임 있게 이 부분을 대처했느냐를 따져볼 때 1565명에 대해서 옮겨지지 않는 단계에서 마치 옮겨진 것처럼 야밤에 기자회견에서 당사자들을 대책도 없이 불안하게 했을 뿐더러 정부가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신들은 아직은 이런 단계인데 혹시 모르니 이렇게 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개별적으로 만약에 통보를 해서 어떤 불안이 없게 해서 조치를 해나가는 행정력을 보였느냐 전혀 그렇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떵 떠들여 놓고 전화 연락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오갈 데 없는 불안에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실제로 가택격리가 되는 열흘 넘게 이 기간 동안에 대한 보상, 생활 못하고 예. 벌이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지금 정부 쪽에서 해달라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결국 책임 있는 시장의 조치인지 그리고 서울시가 저렇게 공격은 했지만 정작 서울시 의료원에서는 메르스 환자를 받지 말라 이런 어떤 뭔가 악의가 안 맞는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철저하게 행정적으로 사후적 평가를 받으면 이것이 꼭 성공한 이번에 조치였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두고 봐야 된다. 네,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공무원 시험은 봤습니다. 예. 공무원 시험을 시행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다시 오히려 시험은 그대로 보겠다. 그렇다면 왜 박원순 시장은 과연 그날 그렇게 밤에 긴급한 상황을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가죠. 지금 이 상황은 정말 국가 위난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을 지금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국가 위난 사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긴급 사태에 대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시장께서 나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제대로 없습니다. 병원이 환자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병원이 뚫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여서 될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국가 위난으로 헌법적 대통령의 권한을 지금 행사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으로 입장이 딱 반반으로 엇갈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청자 의견들도 들어오는 걸 보면 거의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자, 이 여야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앞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새누리당에서는 당연히 또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에서 이 초재선 의원 모임에서 이 박원순 시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참석했었던 하태경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 이 의원으로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나와 계신가요? 예, 하태경입니다. 예, 진성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가 좀 있는데 자, 일단 하태경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와 서울시가 참여하는 메르스 특별 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두고 흑색 선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박 시장이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지 그 논리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저도 계속 정부를 비판해 왔고요. 또 대통령 뭐 미국 가지 말라고 앞장서서 주장을 했고. 근데 이제 정부를 좀 비판을 해도 허위 사실을 이렇게 유포해 가면서 박 시장이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허위 사실이냐면은 예. 이제 박 시장은 정부가 그 삼성에 대한 특별 대책반이 없으니까 구성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박 시장이 이 발언을 일요일에 했는데 그 하루 전날 이미 특별 대책반이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긴급 대응팀이라고 구성이 됐고 서울시 관계자도 이 안에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서울시 삼성에 들어가 있는 긴급 대응팀이
이미 구성이 됐는데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그 긴급 대응팀 회의가 박 시장이 기자회견하는 그 시간대에 회의가 있었는데 서울시 관계자들은 그 회의에 다 불참했어요. 그리고 기자회견만 했다는 거죠. 예. 자, 진 의원님. 일단 지금 하 의원님께서 얘기한 데 대해서 반박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하고 이번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박 시장이 어떤 걸 잘했다는 건지 그 입장도 좀 밝혀주십시오. 네. 우선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특별 대책반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은 삼성병원의 환자 이송을 돕는 이송요원 137번 환자가 슈퍼 전염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하게 서울시가 참여하는 특별 대책반을 만들자고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137번 환자는 삼성의료원과 파견 용역 계약을 맺었던 환자 이송 요원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삼성병원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확진자로 나왔고 이분과 밀접 접촉한 사람도 약 5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중앙역학조사에서도 이분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서울시가 조사한 데서 드러났어요. 이렇게 중앙정부의 관리가 허술하고 더구나 이 모든 일을 삼성을 비호하기 위해서 덮어주고 쉬쉬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특별조사반을 만들어서 이 137번 환자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사하자 이런 제안이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뒤늦게 정부도 삼성병원에 대해서 특별 점검반을 꾸려가지고 파견하기로 오늘 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인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은 채 무슨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매우 경솔한 말씀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님께서 박원순 시장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하 의원님, 지금 경솔한 말씀이고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보충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 의원이 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이다? 그렇게 쓰면 하죠. 그러니까 예. 147번 환자에 대한 대책까지 포함해서 삼성 박 시장 기자회견 하루 전날 다 구성이 됐고. 아, 그 대책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137번 환자뿐만 아니라 삼성 폐쇄까지도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삼성 폐쇄를 공고를 했고 삼성이 수용해가지고 폐쇄 발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안에 147번 환자 밝혀진 게 이 대책반 활동 결과를 통해서 다 밝혀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병원은요, 6월 13일자, 그러니까 그저께 현황 브리핑에서 확진자들 가운데 삼성병원에 소속된 의사나 간호사는 없다, 이렇게 브리핑한 바 있는데, 6월 14일에서야 138번 환자로 드러났죠. 의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르스 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현재 확진자들 가운데 4명의 의사가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삼성병원 소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성병원만을 특별하게 대우해주다 보니까 삼성이 자기 실수를 가리려고 자꾸 덮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엉뚱하게 흑색선전이라고 하고 있으니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박 시장이 삼성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천구에 있는 병원은 폐쇄했는데 그걸 폐쇄하기 전에 삼성병원에 대한 폐쇄를 먼저 지시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일관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 폐쇄 권한을 갖고 있나요? 왜? 서울시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니까 양천구 병원 폐쇄 서울시장이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병원은 다 폐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한 거를 그 삼성 특별대책반을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이 만든 과정에서 137번 환자, 그러니까 격리 대상에서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추가로 나온 거예요. 그 나오면서 삼성 폐쇄까지 결정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자꾸 뒷북치고, 박 시장은 뒷북치고 있으면서 언론 플레이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 의원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삼성병원에서 최초의 확진자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6월 1일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정부는 삼성병원의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기를 꺼렸다가 박 시장이 그때 삼성병원 폐쇄를 이야기했으면 예.
조기에 잘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정부가 지금 다 해놓고 안 한 것처럼 지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분 각자의 주장을 지금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판단을 하셨을 텐데, 자, 지금 가려야 될 얘기들이 또 있는데, 자, 일단 진 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 시장이 여러 가지 잘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부분 있고요. 또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 중에 이 35번 의사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 그리고 이 총회에 참석했던 분들의 인적 사항이 인터넷에 공개가 된 부분, 그리고 서울 의료원에서 메르스 환자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네, 재건축 총회 참석자 일부의 신상 정보, 이름 같은 것이 공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의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서울의료원의 진료부장이라고 하는 분이 메르스 환자를 받지 말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매우 부적절해서 즉각 보직 해임됐습니다. 다만 문제의 35번 환자가 재건축 총회에 참석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해야 했던 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했던 중앙역학조사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35번 환자의 동선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신상을 공개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언급을 했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 의원님, 아마 하태경 의원께 제가 질문을 넘겨드릴 텐데 아마 이제 그 의사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총회에 참석했는지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자들도요, 다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어떤 한 가지 소스로만 보지 않고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거든요. 35번 환자 관련된 부분은. 때문에 본인한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혀 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박 시장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거는 병원 안에서 조합원 총회를 한 게 아니거든요. 병원 바깥이에요. 그러니까 박 시장은 국민들한테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박 시장이 이 슈퍼 전파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포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포를 슈퍼 전파했다? 그러니까 하 의원님이 억측인 거죠. 병원 안에서 총회를 한 게 아니고 병원 바깥에서 총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때부터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을 박 시장이 스스로 막 공포를 조장하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 감염 또 감염이 나오면은 공무원 시험 연기하겠다 해서 서로 앞뒤 안 맞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 이런 충격 요법을 쓰고 있는 거죠. 자, 하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하 의원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초창기에 대응을 좀 잘못했고 병원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심한 것은 박 시장이 상당히 어숙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대응조차도 국민들한테는 시원한 거예요. 그만큼 정부가 허술하게 대응을 했고 초기 대응이 실패했고 무능했고 이런 거는 저도 여당 의원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병원 명단이 다 공개됐잖아요. 6월 5일인가 6일 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주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지금 대응들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또다시 이번에는 허위사실까지 더 명확한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자기 지금 똑같은 쇼를 두 번 반복하면 이제 국민들이 안 속죠. 자, 진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요약해 주시고 정리를 해야겠네요. 하태경 의원님께서 계속 허위사실 운운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중앙역학조사 결과 29일부터 35번 환자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마침 재건축 총회에 1,500여 명 이상이 모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요청했던 그런 기자회견입니다. 그런데 뭐가 성급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차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타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우려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럼 공무원 시험 치지 말았어야지.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남은 이야기는 또 만나서 두 분 국회에서 하시고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지면서. 예, 오늘 시간이 많으면 두 분이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 감사합니다. 예, 진원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텐데 두 분이 너무 뜨겁게 붙어서 저희가 말리기도 참 힘들었네요. 네, 굳이 글쎄, 진 의원 아까 얘기 중에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어떤 특종이다 보도할 때 문서 하나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보도했다고 다 이게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예를 들어 어떤 검사가 누가 돈 받은 혐의가 있다. 예.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그거 갖다 그대로 돈 받은 것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보도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당연히 저 상황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역학조사 하다못해 저것을 작성한 주체와 또 보건복지부 측에 이 부분은 이렇게 위험하니 우리가 국민들에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시 점검하다 보면 이 부분은 감염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당사자들에게 연락하는 건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섣불리 공포하는 것은 잘못된 어떤 공포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됐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본인에게 당사자가 가장 자신의 진상을 가장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한 걸로 돼 있는데 맞느냐는 걸 반드시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긋남으로써 본인은 선의로 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선하지 않은 결과 특히 본인 당사자와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많은 지금 어떤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그렇게 좀 박 시장이 살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잘했다고 보시는 국민도 있고 또 잘못했다고 보시는 국민도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이 내용. 앞으로 이제 이 메르스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수습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 또 서울시가 대응했던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됐느냐, 이런 것들 갖고 추후에 종합적으로 평가가 될 테니까요. 저희가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